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삶을 살면서 잘 늙는 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지만 그만큼 놓아야 할 것도 새롭게 배워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편해진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아오며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줄 12가지 명언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12가지 지혜는 단순히 교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할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행동들,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실천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불러도 나가기 귀찮다고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속상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망설임부터 앞섰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 영상은 그런 모든 순간들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품격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12가지 명심보감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째,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사람들은 흔히 바쁠 때 가는 건 불편하다며 나중으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른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불렀을 때 마음에 드는 핑계를 만들어 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친구는 다음번에 여러분을 떠올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를 쌓아갑니다.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초대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시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부르면 왜 나를 불렀을까? 가 아니라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둘째, 아내와 말싸움이 되거든 무조건 져라. 한 번만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마음 누구나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이기는 싸움은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여러분은 논리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에서는 패배합니다. 부부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며 부드럽게 응답해 보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를 얼마나 안심시키는지 느껴보셨나요? 부부 사이에서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즐기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다는 이유로 걷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멈추면 그만큼 우리의 신체는 더 빠르게 쇠퇴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를 게을리하면 어느 순간에는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넷째, 남의 경조사에 나갈 때에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 입고 나가라.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나타냅니다. 경조사는 특히 사람들 간의 정과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날이나 슬픈 날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자리에 갈 때는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으로 나서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흔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평소 입던 옷을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은 옷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차려입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나를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경조사는 그날의 주인공에게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내가 말리는 것 말고는 뭐든지 시작해보라. 살면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완벽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불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활력을 줄 것입니다. 아내가 말리는 것은 종종 위험하거나 지나치게 큰 무리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허락한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임을 잊지 마세요. 여섯째,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하라. 우리는 종종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옷을 아껴 입다 보면 나중에 입기도 전에 유행이 지나거나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옷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입으세요. 마찬가지로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특별한 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혹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좋은 말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이자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입니다. 일곱째,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라. 살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은 반드시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조언, 힘든 짐을 들어주는 일, 혹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 보세요.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 됩니다. 여덟째,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는 이만하길 다행이라 생각하라.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그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상대방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홉째,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감사는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 밥을 먹고 살게 해준 직장, 그리고 평생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감사는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받은 사랑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10번째, 나이 들어도 인기를 바란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에 끌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말을 하기보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후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턱 쏘는 것은 여러분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외식을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11번째, 어떤 경우에라도 즐겁게 살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즐겁게 살기 위해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가벼운 산책, 친구와의 대화, 맛있는 한 끼 식사처럼 작은 즐거움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번째,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지금 만나라. 살면서 다음에 보자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다음번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연락하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함께 웃고 대화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한 12가지 명심보감은 노년을 품격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지침들입니다. 이 12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더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잘 늙는 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지만 그만큼 놓아야 할 것도 새롭게 배워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편해진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아오며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줄 12가지 명언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12가지 지혜는 단순히 교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할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행동들,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실천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불러도 나가기 귀찮다고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속상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망설임부터 앞섰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 영상은 그런 모든 순간들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품격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12가지 명심보감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째,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사람들은 흔히 바쁠 때 가는 건 불편하다며 나중으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른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불렀을 때 마음에 드는 핑계를 만들어 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친구는 다음번에 여러분을 떠올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를 쌓아갑니다.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초대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시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부르면 왜 나를 불렀을까?
가 아니라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둘째, 아내와 말싸움이 되거든 무조건 져라. 한 번만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마음 누구나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이기는 싸움은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여러분은 논리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에서는 패배합니다. 부부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며 부드럽게 응답해 보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를 얼마나 안심시키는지 느껴보셨나요? 부부 사이에서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즐기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다는 이유로 걷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멈추면 그만큼 우리의 신체는 더 빠르게 쇠퇴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를 게을리하면 어느 순간에는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넷째, 남의 경조사에 나갈 때에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 입고 나가라.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나타냅니다. 경조사는 특히 사람들 간의 정과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날이나 슬픈 날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자리에 갈 때는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으로 나서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흔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평소 입던 옷을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은 옷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차려입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나를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경조사는 그날의 주인공에게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내가 말리는 것 말고는 뭐든지 시작해보라. 살면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완벽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불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활력을 줄 것입니다. 아내가 말리는 것은 종종 위험하거나 지나치게 큰 무리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허락한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임을 잊지 마세요. 여섯째,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하라. 우리는 종종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옷을 아껴 입다 보면 나중에 입기도 전에 유행이 지나거나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옷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입으세요. 마찬가지로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특별한 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혹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좋은 말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이자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입니다. 일곱째,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보호하라. 살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은 반드시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조언, 힘든 짐을 들어주는 일, 혹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 보세요.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 됩니다. 여덟째,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는 이만하길 다행이라 생각하라.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그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상대방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홉째,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감사는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 밥을 먹고 살게 해준 직장, 그리고 평생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감사는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받은 사랑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나이 들어도 인기를 바란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에 끌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말을 하기보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후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턱 쏘는 것은 여러분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외식을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11번째, 어떤 경우에라도 즐겁게 살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즐겁게 살기 위해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가벼운 산책, 친구와의 대화, 맛있는 한 끼 식사처럼 작은 즐거움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번째,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지금 만나라. 살면서 다음에 보자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다음번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연락하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함께 웃고 대화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한 12가지 명심보감은 노년을 품격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지침들입니다. 이 12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더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잘 늙는 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쌓아가지만 그만큼 놓아야 할 것도 새롭게 배워야 할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나이 들면 편해진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아오며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줄 12가지 명언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12가지 지혜는 단순히 교훈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할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행동들,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실천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혹시 불러도 나가기 귀찮다고 망설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해 속상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망설임부터 앞섰던 적은 없으셨나요? 이 영상은 그런 모든 순간들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품격 있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12가지 명심보감을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째,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달려가라. 사람들은 흔히 바쁠 때 가는 건 불편하다며 나중으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른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친구가 술 한잔 하자고 불렀을 때 마음에 드는 핑계를 만들어 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친구는 다음번에 여러분을 떠올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관계를 쌓아갑니다.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초대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시점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부르면 왜 나를 불렀을까? 가 아니라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곳에서 함께 웃고 대화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둘째, 아내와 말싸움이 되거든 무조건 져라. 한 번만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마음 누구나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이기는 싸움은 없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순간 여러분은 논리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에서는 패배합니다. 부부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며 부드럽게 응답해 보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를 얼마나 안심시키는지 느껴보셨나요? 부부 사이에서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일어설 수 있을 때 걸어라.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즐기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다는 이유로 걷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멈추면 그만큼 우리의 신체는 더 빠르게 쇠퇴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걷기를 게을리하면 어느 순간에는 일어서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걸을 수 있을 때 걷는 것이 미래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넷째, 남의 경조사에 나갈 때에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 입고 나가라. 우리의 옷차림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나타냅니다. 경조사는 특히 사람들 간의 정과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날이나 슬픈 날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자리에 갈 때는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으로 나서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흔히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평소 입던 옷을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입은 옷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들여 차려입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의 나를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옷을 입음으로써 여러분도 스스로를 더 특별하게 느낄 수 있고 자신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경조사는 그날의 주인공에게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억에 남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더 나이 먹기 전에 아내가 말리는 것 말고는 뭐든지 시작해보라. 살면서 해보고 싶은 일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완벽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시작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생각은 불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것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에게 활력을 줄 것입니다. 아내가 말리는 것은 종종 위험하거나 지나치게 큰 무리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허락한 새로운 도전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임을 잊지 마세요. 여섯째, 옷은 좋은 것부터 입고 말은 좋은 말부터 하라. 우리는 종종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옷을 아껴 입다 보면 나중에 입기도 전에 유행이 지나거나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옷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입으세요. 마찬가지로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특별한 기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혹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좋은 말은 상대방의 하루를 바꾸고 여러분의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이자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입니다. 일곱째,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무조건 도와라. 살면서 도움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상대방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도움은 반드시 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조언, 힘든 짐을 들어주는 일, 혹은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사해 보세요.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경험이 됩니다. 여덟째,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는 이만하길 다행이라 생각하라.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때 그것에 연연하기보다는 이만하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실망시켰다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상대방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짐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아홉째,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감사는 모든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키워준 부모님, 밥을 먹고 살게 해준 직장, 그리고 평생 동반자인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감사는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나온 시간 속에서 받은 사랑에 대해 떠올려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10번째, 나이 들어도 인기를 바란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에 끌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말을 하기보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후배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한턱 쏘는 것은 여러분의 넉넉함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외식을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입니다. 11번째, 어떤 경우에라도 즐겁게 살자.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즐겁게 살기 위해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가벼운 산책, 친구와의 대화, 맛있는 한 끼 식사처럼 작은 즐거움이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번째, 보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말고 지금 만나라. 살면서 다음에 보자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그러나 다음번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연락하세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함께 웃고 대화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한 12가지 명심보감은 노년을 품격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지침들입니다. 이 12가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더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